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다니엘 핑크의 새로운 미래가 온다입니다. 이 책은 2006년에 출판되었으나 아직까지도 미래를 예측하는 책들 중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다니엘 핑크가 엘빈 토플러를 잇는 미래학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극찬을 하고 있는 책이며 저자의 또 다른 저서인 드라이브도 많이 인용되는 것처럼 이 책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되고 있는 책입니다. 다니엘 핑크 소개를 간략히 하면 최고의 미래학자로 평가받는 인물이며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엘고어 전 미국 부통령의 수석 연설문 작성자로 백악관에서 활동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의 경제, 기술, 노동에 관한 기사와 평론, 리뷰를 기고하고 있으며 경제 변화와 기업 전략을 주제로 전 세계 기업과 대학, 기관 등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책의 구조를 이야기하면 새로운 미래에 필요한 인재는 하이 컨셉, 하이 터치 인재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풍요와 아시아의 발전, 자동화 이 세 가지 요소가 새로운 미래 인재를 필요로 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에 따라서 하이 컨셉과 하이 터치 인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이 컨셉과 하이 터치 인재를 위해서는 6가지의 요소가 필요한데 미래 인재의 6가지 조건이 이 책의 부제인 것처럼 디자인, 스토리, 조화, 공감, 유희, 의미가 그 6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미래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핑크가 말하는 하이 컨셉은 패턴과 기회를 감지하고 예술적 미와 감정의 아름다움을 창조해내며 훌륭한 이야기를 창출해내고 언뜻 관계가 없어 보이는 아이디어를 결합해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능력과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이터치는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미묘한 인간관계를 잘 다루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잘 유도해내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목적과 의미를 발견해서 이를 추구하는 능력과도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 2가지 요소인 하이 컨셉과 하이 터치는 우리가 지금까지 성공하기 위해 사용했던 좌뇌를 사용하는 것에 운회적 사고를 자유롭게 해야지만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좌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순차적이고 논리적인 부분들을 처리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하면 운뇌는 전체적인 맥락을 볼 수 있는 이미지를 선호하고 추상적인 개념들을 처리한다고 하는데 미래에는 좌뇌를 많이 사용하는 인재보다는 좌뇌적 사고를 하면서 운뇌도 자유롭게 사용하는 사람이 더욱 큰 인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하이 컨셉과 하이 터치 재능을 갖기 위한 6가지 요소를 보기 전에 왜 인재의 조건이 변하게 되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핑크가 이야기하는 3가지는 풍요, 아시아, 자동화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풍요 원인은 과거에는 우리가 돈을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했고 빈곤과 궁핍을 채우기 위해서 일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현대는 과거보다 풍요롭기 때문에 사람들의 일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같은 기능을 하는 물건을 사더라도 이제는 운회의 감수성을 건드리는 아름답고 유니크한 디자인 등을 사람들은 원하는 것처럼 자신의 일도 그냥 돈만 버는 일이 아니라 충분한 의미가 있는 일을 진행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의미가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좌뇌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운뇌도 사용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번째는 아시아의 발달인데요. 유럽과 미국에서 지식근로자로 일했던 사람들의 일을 인도, 중국 등에서 충분히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적은 급여를 받고서요. 다시 얘기해서 지식근로자들이 되기 위해서 좌뇌를 이용하고 좌뇌형 일을 계속했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운회적 사고를 해야 하는 감수성을 건드리고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능력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저자가 미국인이니까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은데요.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운회적 사고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화 요소인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공지능 또는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인간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보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감성을 건드리고 큰 그림을 그릴 줄 알고 새로운 것을 연결하는 등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다니엘 핑크가 말한 것처럼 하이터치와 하이 컨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하이터치와 하이 컨셉을 위한 6가지 요소인 디자인, 스토리, 조화, 공감, 유희, 의미를 하나씩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은 애플을 저는 단번에 떠올렸는데요. 같은 기능을 가진 전자제품이나 물건이면 우리는 디자인을 보고 물건을 선택하기에 앞으로는 보여주는 아름다움도 필시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존 헤스킷은 디자인은 효용과 의미의 결합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그래픽 디자이너는 글자를 잘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것은 효용이며 글자 외에도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생각과 감정을 담는 것이 의미라고 합니다. 또 다른 예로 가구 디자이너 역시 가구를 실용적으로 만드는 것은 효용이며 심미적인 것을 갖추는 것은 의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디자인은 아웃소싱을 하거나 자동화를 하기 어려운 하이 컨셉이며 다양한 기업에서도 디자이너를 많이 채용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그들만의 효용과 의미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스토리인데요. 스토리텔링은 사람에게도 기업에게도 출시되는 물건에도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스토리가 있는 내용을 잘 기억하며 다니엘 핑크는 스토리가 세상을 움직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스토리는 맥락과 감정을 포착하며 정보, 지식, 맥락, 감정 등을 하나의 치밀한 패키지로 압축한다고 우리를 스마트하게 만드는 디자인의 저자 돈 노먼이 이야기했습니다. 요약을 하고 상황과 연결시키고 감정에 호소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며 좌뇌형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운회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합니다. 다니엘 핑크는 더 나아가 우리 모두는 스스로 작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화 요소인데요. 조화는 작은 조각들을 결합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석보다는 종합하는 능력이고 다른 영역의 관계를 발견하는 능력이며 특정한 해답을 전하는 것보다 폭 넓은 패턴을 감지해서 누구도 결합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요소들을 한 곳에 결합해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즉, 운회가 하는 숲 전체를 보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하나의 악기를 보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조율을 하는 능력이 우리한테 앞으로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다니엘 핑크는 그림 그리기를 진행을 하면서 얼굴과 눈, 코, 입의 관계를 살피며 자신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처음에 그린 자화상보다 관계를 파악하고 그린 자화상이 훨씬 본인의 얼굴과 비슷해졌으며 선생님한테도 칭찬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각 요소의 관계를 관찰하고 관계를 통합해서 큰 그림을 만들어내는 능력에 대한 교훈을 저자도 깨달았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디자인의 필수 요소인 공감입니다. 공감은 선천적이고 본능적인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다른 사람의 처지에 놓고 생각하며 그 사람의 느낌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눈으로 보고 그 사람의 감정을 느끼는 능력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품의 전염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공감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도 있고 함께 할 수 있으며 유대를 돈독하게 하는 등 사람이 사회적 동물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을 때 운회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감정을 느끼는 것을 인간보다 잘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 공감을 느끼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책에서 나온 예시로는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법적인 문제는 인공지능과 컴퓨터가 훨씬 더 데이터를 정확하게 처리하더라도 법적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공감해 주는 것은 사람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감 능력은 앞으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며 선천적인 재능이라고 하지만 누구든지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며 운회적인 사고를 요하는 미래 인재에게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유희입니다. 재미, 유머가 미래 인재에 꼭 필요한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웃음이 중요하고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도 마단 카타리아 의사는 웃음 클럽을 만들어서 웃음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웃을 때는 우뇌가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좌뇌와 함께 협업을 하면서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기업에서는 직원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하는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기업들이 웃음 클럽을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브리티시 항공은 직원들의 유머 감각을 높이기 위해 전문 코미디언을 고용하기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유희에는 게임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임은 예술, 프로그래밍, 수학, 인지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롤플레잉과 같은 게임은 사람들이 하이터치와 하이 컨셉을 높이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요소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원동력이 되는 의미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아서의 저자인 빅터 프랭크의 이야기가 나오며 다니엘 핑크가 가장 좋아하는 글귀인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빼앗길 것이 없는 사람이더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잠깐이라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라는 문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의미가 있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살아가는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과거의 빈곤과 궁핍에서 벗어나 이제는 삶의 의미를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사람들은 보통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why, 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논리적인 사고에 우리 삶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운회형 사고를 해야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니엘 핑크는 미래를 위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사람이 이 일을 더 싼 값에 할 수 있는가? 컴퓨터가 이 일을 더 빨리 할 수 있는가? 풍요의 시대에 비물질적이며 초월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의 질문이 누가 미래를 주도할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좌뇌를 사용해서 논리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앞으로는 다가 아니며 운회형 사고를 하면서 미래 인재의 조건인 하이 컨셉과 하이 터치 재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다니엘 핑크는 마지막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개인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지훈 감수자가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2006년에 쓴 책이지만 아직도 변하지 않는 주입식 교육과 좌뇌형 사고를 요하는 교육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학생이던 성인이던 타인에게 더욱 깊이 공감하고 서로 관련 없는 것을 연결하는 능력을 계속 기르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 인재의 조건 6가지인 디자인, 스토리, 조화, 공감, 유희,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면 좋겠고요. 하이터치와 하이 컨셉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산책길의 책은 다니엘 핑크의 새로운 미래가 온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